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뭐냐면 이 대표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용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그 사건,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고발하겠다는 겁니다. 주진우 의원 얘기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김용의 변호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변호 전략까지 제시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와 김용이 공범이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을 합니까? 변호사를 통해 사건 관련자들이 몰래 접촉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. 설주환 변호사님. 네. 자, 그러니까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라는 김용 전 부원장을 질책하기는커녕 SNS 대화방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가지고 직접 돕고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거든요. 어떻게 들으셨어요? 그러니까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. 특히나 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바쁜 야당 대표로서 참 뭐 국회 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본인 재판도 아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김용 측근이죠. 본인이 뭐 공인한 측근이기 때문에 김용 씨에 대한 재판에 그 변호인단이 있는 단체방에 초대를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. 제가 알기로는. 그래서 이제 초대가 된 건데 좀 자발적으로 하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. 뭐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이 텔레그램에 뭐 들어가서 얘기를 한 것만으로는 공범이다 이렇게 확신하기에는 뭐 법과 증거로서 어떤 판단해야 되는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좀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. 본인 재판도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5개나 되고 기존에 하던 것도 4개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본인 재판 대책도 본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씨 재판까지도 본인이 관여를 할 정도면 본인 재판도 충분히 관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데 김용 씨 재판에 관여를 해서 이것을 어떠한 뭐 변론 취지라는 변론 전략을 세웠다라는 부분이 뭐 주진우 의원이 뭐 의심하는 부분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뭐 아직까지는 사법적으로 이게 공범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만약 이게 또 기소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재판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. 유동규 본부장님. 네. 옆에 있는 강선필 부위원님께서 오늘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있던 분의 얘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세요. 네. 국민의힘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. 자, 지금 이 사건,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사건, 네.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잖아요. 네. 여기에서 이 김용한테 돈 준 사람, 네. 유 전 본부장님 본인 아니십니까? 네. 지금 이 얘기를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. 네.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? 네. 그 뭐 전달된 내용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맞고요. 그 김용의 요청에 의해서 자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김용이 이제 호남에 돈 없으면은 호남은 조직 관리가 안 된다. 예. 그 방송을 통해서 도저히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 언어를 썼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호남 분들은 이게 아무튼 그렇다 하면서 돈 없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내가 이제 호남에서 뛰고 있는데 경선에서 이게 저기 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. 이거를 남욱을 통해 가지고 예, 마련해서 갖다 준 것이 되겠습니다. 근데 이거를 지금 김용훈이 이제 부인하고 있는데요. 예, 이거 뭐 결정적으로 같이 있던 쓰던 사람이 돈 가지고 나가는 걸 본 적도 있고, 예, 뿐만 아니라 예, 그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사법부가 그냥 판단하시지는 않고 저의 유동규 말 하나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. 좀 전에 4단계 이거를 갖다가 해먹을 거면은 1, 2단계나 조용하게 하지 파격적으로 4단계 하겠냐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더 웃긴 게 뭐냐면요. 성남시에서 5단계 있었던 건 아십니까? 예, 5단계 종상향까지 해줍니다. 그 5단계 종상향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면 정진상의 공교롭게 친구입니다. 그거는. 예. 그래서 백현동에 거기 여기 호텔이 들어서는데요. 그게 종 5단계를 상향을 시켜줘가지고 예, 이 특혜의 대상이 또 누구냐면 예, 정진상의 친구고 그 안에 뭐냐면 같이 또 연결된 사람이 누구냐면 예, 이번에 지금 민주당의 정진상의 친구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된 분이 있어요. 예, 그분이 거기에 예, 연루가 돼 있습니다.
예, 그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러니까 예. 4단계만 아니라 전국에도 없던 5단계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4단계는 김인섭이라는 측근이 관여돼 있고 5단계는 정진상 친구가 관여돼 있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일단 뭐 저도 이 사건 취재 많이 했지만 5단계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유 전 본부장님의 일단 주장이시고요.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반론하실 게 있으면 전해주시면 제가 그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. 강 부위원님 말씀해 주시면. 네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검찰 조사가 되고 있는 건가요? 조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검찰 조사가 끝나고 기소돼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네. 해먹었다 뭐 그런 표현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그렇게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. 예. 특혜를 본 사람이 너무 특정적이지 않습니까? 정진상의 친구. 그리고 한 사람은 뭐냐면 이재명의 최측근. 이게 어떻게 4단계, 5단계 했던 그 최고의 수혜자들이 이재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.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도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김만배와 정진상은 밀접하게 전화하고 통화하고 연결이 돼 있었다는 게 유착이 돼 있었다는 게 이번에 최근에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. 예. 네, 증언 통해서 나온다고 해서.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.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자,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기소됐을 때 판결 받은 것도 아니고 저도 기소만 됐는데 유죄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하면서 유동규를 배신자 취급을 했습니다. 유동규는. 그런데 김용은 지금 1심 선고를 받았어요. 사법부 선고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계속 감싸고 이 변호도 하고 있습니다. 같이. 예, 그 이유는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? 저는 이거 뭐냐면은 이재명이 김용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선에서도 중책을 맡았었고 특히 한 총령 관련된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입을 열 경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관리적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절대 김용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반론 기회 드려야 되니까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방송 같은 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. A에 대해서 물어보면 A에 한정해서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B, C, D, E까지 얘기하면 뭐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겁니까? 아니잖아요. 네.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던 거는 중상향 5단계에 있어서 우리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 제가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뭐 밀접하다, 뭐 측근이다, 특혜다 이런 것들은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어야지 이것을 얘기해야지 방송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생각나듯이 얘기하시면 안 된다. 저는 그 말씀만 드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씨도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네.